음, 3차원 형상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초반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이 프로펠러 축이 있다고 하면은 그 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을, 직각인 선을 하나 그어요. 추진기 축에 대해서 직각인 선을 하나 긋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로펠러 기준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주어진 2차원 형상을, 2차원 날개 형상을 여기에다가 쭉 배치를 해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 프로펠러 기준선을 쌓아 올린 프로펠러 날개들을 이제 똑같이 대칭 이동을 해가지고 3번 그리면은 날개 3개짜리 프로펠러가 나오고 뭐 4개 그리면 4개짜리 프로펠러가 나오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선 프로펠러 기준선을 기준으로 날개가 지금 이렇게 기준선이 올라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2차원, 얘가 2차원 날개라고 합시다. 2차원이면 어떻게 생겨야 돼? 이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이런 날개가 여기 상에 어떻게 배치가 되냐를 볼 때 여기 꽂혔을 때 이 각도가 바뀌겠죠. 이렇게 각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바등각이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가 똑같은 회전 속도에 똑같은 전진 속도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저번 시간에 전진비란 개념 얘기했잖아요. 같은 전진비에 놓였을 때 얘가 각도가 많이 틀어져 있으면은 그만큼 바등각이 작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바등각이 많이 커질 거고 그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 바등각을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날개를 뭐 이런 식으로 배치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중앙선이랑 얘랑 그림이 좀 애매하다. 좀 극단적으로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려야 돼? 이따가 3차원 프로펠러 보여주면서 얘기할게요. 이거랑. 그러니까 이 날개가 이 축선상에서 얼마나 비틀려서 들어가 있나를 얘기를 하는 게 책에서 P라고 썼을 거야. 피치 각이라고 합니다. 피치라는 말이랑 피치 각은 달라요. 피치 각은 프로펠러 기준선 기준으로 2차원 날개 단면이 얼마나 기본적인 바등각을 가지고 틀어져 있냐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전진비에 따른 유동 속도를 고려하면 실제 날개가 받는 바등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오메트리 상에서 형상에서 이 날개를 얼마나 기준선 대비 비틀어서 위아래로 얼마나 이게 들렸냐를 결정하는 게 피치 각이고 그 다음에 피치는 혹시 배웠어요? 피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사 같은 거 했을 때 볼트 거기서 한 바퀴 돌렸을 때 전진하는 거리가 피치예요. 그러니까 나선이 있을 때 나선이 한 바퀴 전진할 때 한 바퀴 돌 때 전진하는 거리를 피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얘는 프로펠러 입장에서 보면은 피치 각이 얼마만큼 주고 날개를 꺾어놨으니까 이 프로펠러가 한 바퀴 돌면은 그 피치 각을 따라서 쭉 한 바퀴 돌면서 나선으로 가겠죠. 얘가 프로펠러가 한 바퀴 돌면은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전진을 할 거잖아요. 나선을 따라서. 그 나선으로 한 바퀴 돌 동안 전진한 거리가 피치예요. 그러니까 피치는 단위가 뭐다? 거리다. 근데 그냥 거리라고 쓰긴 뭐하니까 되게 지름으로 나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치 B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배운 거는 프로펠러 기준선에서 날개를 얼마나 꺾어서 배치를 했냐예요. 그게 이제 피치가 되는 거고 그 피치 각이죠. 몇 도를 꺾었냐는. 근데 그로 인해서 날개가 한 바퀴 돌 때 프로펠러가 한 바퀴 돌 때 날개가 자기가 그 코드 라인을 따라서 나선을 그리는데 그 나선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얼마나 전진하냐가 피치. 그 피치를 비율로 나타낸 게 피치 B.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날개에서는. 그 다음에 책에서 얘기한 게 프로펠러 직경은 얘기할 필요 없죠. 어차피 끝에서 끝까지 지름이니까 프로펠러 지름 했고 그 다음 프로펠러 기준선 얘기했고요. 이제 또 제작 기준선이라는 게 있는데 제작 기준선은 이제 프로펠러를 여러분들이 프로펠러에 이 날개들을 쌓는다고 했을 때 이 라인 그대로 쌓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그거 말고
뭐 좀 앞으로 가게 쌓는다거나 뒤로 가게 쌓는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원래 얘는 제작 기준선이에요. 그냥 좌표계에서 중심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날개를 이 방향으로 쌓고 싶은데 안 될 거 없죠. 그러니까 조금 날개가 이렇게 뒤로 눕도록 할 수도 있고 앞으로 가도록 그릴 수도 있어요. 뭐 대개는 조금 뒤로 눕게 그리는데 그거를 정확히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프로펠러 기준선하고 축으로 나와는 연직 평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칠판 평면이라고 보면 돼요. 그 평면에서 각 단면에 꼬리선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코드 라인이잖아요. 각 날개 단면들의 코드 라인들을 쭉쭉 실제로 어떻게 배치를 할지를 쭉쭉 늘어놓고 그 다음에 근데 얘를 쭉쭉 늘어놨을 때 얘가 지금 표면에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날개가 어느 정도씩 틀어져 있잖아요. 피치각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날개 단면이 이 평면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사선으로 찢으면서 들어갈 거예요, 날개들이. 그렇게 해서 만나는 점들을 쭉 이어준 게 뭐 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따 뒤에서 다시 볼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원래 얘랑 이 실제 날개들이 배치되어 있을 때 기준선을 잇는 그 평면이랑 만나는 점들을 이으면 하나의 선이 되고 그 선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가 레이크. 말은 좀 이상한데 그냥 얼마나 누웠냐예요. 날개들이 뒤로 얼마나 누웠냐, 앞으로 얼마나 기울었냐. 레이크라는 게 우리가 어디서 쓰냐? 원래 이게 무슨 갈퀴 그런 것들을 레이크라고 하거든요. 저기 요새 낙엽지니까 낙엽들이 이렇게 긁어 모으는 거 있잖아요. 갈퀴 같은 거 그걸 레이크라고 하니까 걔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기울어 있죠. 그 얘기예요. 앞으로 기울었다, 뒤로 기울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날개 단면들의 코드선들이 이 평면이랑 제작 평면이랑 만나는 선을 우리가 제작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프로펠러 기준선을 그려놓고 제작 기준선이 레이크만큼 누웠다, 기울었다를 정해요. 그 다음에 그 제작 기준선 위에다가 2차원 날개들을 쌓아 올리는 게 실제로 3차원 프로펠러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죠. 그럼 레이크 얘기했고 날개 단면은 뭐 이미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앞날 뒷날 됐고 날개 윤곽선이 나오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을 때 실제로 프로펠러 날개가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제 얘가 제작 기준선이 되고 이게 레이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펠러를 옆에서 본 거예요. 앞에서 안 보고 프로펠러 옆에서 보면 날개가 얼마나 누웠는지가 나오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프로펠러의 윤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프로펠러 날개가 이런 식의 윤곽을 가진 걸로 나올 거고 근데 얘는 지금 피치비만큼 비틀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날개들이. 이 피치 각들까지 다 조정을 해주면은 실제 프로펠러 날개를 여러분들이 이 땅바닥에 펴놓고 꾹꾹 눌러서 펴놓고 봤을 때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길이가 코드 길이로 이렇게 나오겠지? 코드 길이로 나와주는 그런 뭔가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윤곽선은 크게 세 가지를 그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옆쪽 윤곽은 얘기를 안 했네. 책에서는 앞에서 그냥 쭉 본 게 투영 윤곽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코드 길이 막 PCB까지 없애서 눌러서 펴준 게 확장 윤곽. 그 다음에 확장 윤곽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면적을 구해가지고 날개 숫자만큼 곱하기 해줘가지고 그렇게 구하는 게 A2라고 하거든요. 확장 면적인데 그거를 프로펠러의 면적으로 바꾼.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이겠죠? 프로펠러 면적. 아니면 4분의 뭐 책에는 4분의 D를 D제곱으로 나왔네. 같은 거잖아요. 얘가 반지름 제곱이니까. 얘를 확장 면적. 여러분들이 프로펠러를 피치각까지 고려 안 하고 꾹꾹 눌러서 펴놓은 그 면적이랑 비교를 한 거. 근데 날개가 3개면은 이게 3개 있는 거예요. 4개면은 4개고. 그렇게 해준 거를 이거를 우리가 확장 면적비라고 해서 A5분의 A2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뭐에서 중요하냐면은 A2가 크다는 거는 날개 지름은 똑같겠죠.
여기서는 반지름이겠지만 날개 반지름은 똑같은데 AE가 커지려면 누가 커져야 돼요? 날개 수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더 근본적으로 날개 코드 길이를 늘리면은 AE가 커져요. 그러겠죠. 지금 이 도형 크기를 키우려면은 코드 길이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A 확장 면적비가 크려면은 되게 코드가 길어져요. 근데 코드가 길어진다고 했을 때 같은 추력을 낼 때 코드가 길어진다고 하면은 같은 양력을 우리가 양력을 합시다. 같은 양력을 내렸는데 코드가 길어진다고 하면은 그만큼 조금 날개가 부하가 적게 걸린다. 아니면은 중간에 압력 변화가 덜 심해진다라는 게 되거든요. 똑같은 양력을 내렸는데 똑같은 양력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들어온 유동을 이렇게 방향을 꺾어 가지고 아래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짧은 거리에서 급격하게 변하는 거나 아니면은 코드 길이를 늘려서 그렇다고 캠버까지 키우면 큰일 나지. 캠버는 똑같은데 코드 길이를 늘려서 이 정도에서 유동을 아래로 빼주는 거라. 누가 더 유동이 덜 급하게 변해요? 완만하게 변해요. 코드가 긴 게 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길어질수록 여기 3차원 형상에서는 확장 면적비가 클수록 유동의 변화가 덜 심해지기 때문에 뭐 캐비테이션이나 뭐 그런 면에서는 유리해져요. 그거는 뒤에 프로펠러 설계에서 배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건 확장 면적비를 키울수록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코드 길이가 길어지면 유동이 마찰을 많이 받잖아요. 벽면을 오래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장 면적비는 작을수록 성능은 좋은데 캐비테이션이 심해질 수 있고 압력 변화가 극심해져서 뭐 반대로 하면은 반대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제작 기준선 얘기했는데 제작 기준선은 실제로 이 평면상에서 코드랑 얘랑 만나는 점이에요. 코드랑 날개를 각각 여러분들이 배열을 했을 때 그 코드하고 이 평면하고 만나는 점이 제작 기준선이고 실제 코드의 중간점은 이 평면 위에 있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평면에서 날개가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절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각도를 우리가 스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큐는 여러분들이 프로펠러 날개를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코드의 중간점들이 있겠죠. 코드 중간들. 그러니까 뭐 예로 보지 말고 여기서 딱 보셨을 때 코드 중간점들을 이어놨을 때 원래 우리가 제작 기준선이랑 축이랑 만나는 평면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여기까지의 떨어진 정도를 우리가 스큐라고 해줘요. 그래서 책에서 스큐를 무슨 단위로 썼어요? 각변이라고 썼으니까 여기에서 각 점에서 여기 서로 만나는 프로펠러 뿌리점에서 여기에서 이거 사이에 각도들이 각 위치별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요새 프로펠러들은 뭐 처음에는 스큐가 이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확 누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 스큐는 프로펠러 성능이랑은 큰 상관은 없고요. 이제 프로펠러 뭐 진동이나 소음 측면에서 이렇게 스큐를 많이 줄수록 이 프로펠러가 돌 때 압력 변동이 좀 작아지거든요. 나중에 따로 배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스큐를 키우면은 좀 조용해지고 뭐 진동이 적어지는 장점은 있는데 지금 딱 봤을 때 스큐가 0인 프로펠러는 이렇게 생기겠죠. 스큐가 있으면 뒤로 눕고 그러다 보니까 만들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 부하가 걸렸을 때 여기가 잘 부러지거든요. 프로펠러 날개가. 그래서 좀 구조적으로도 설계가 힘들어요. 그 대신에 조용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볼 일은 거의 없는데 잠수함 같은 거 이제 진수할 때 혹시 프로펠러들 사진 보면은 이제 스큐가 되게 심하고 날개가 여러 개예요. 잠수함이. 그 이유가 최대한 조용히 가려고 하는 건데 그렇긴 한데 대개는 잠수함 사진 찍을 때 프로펠러 가리고 찍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형상 보면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뭐 북한이라거나 중국 같은 데서 저 형상이면은 대충 뭐 이런 식의 소음이 발생하겠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바다에서 그것만 찾으면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잠수함이. 그래서 대개는 그걸 막으려고 프로펠러들 가려놓긴 하는데 옛날 잠수함이나 뭐 이제 은퇴한 것들 그런 것들 찾아보면은 프로펠러 형상이 뒤로 많이 누웠어요. 그게 스큐가 크다.
그 다음에 요새는 컨테이너 선들이 좀 아마 스큐를 크게 잡을 거예요.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스큐가 큰 프로펠러들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딱 봤을 때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할 수 있죠. 뭐 그거 말고는 더 얘기할 게 별로 없네. 마지막으로 프로펠러 있으면은 프로펠러 제일 밑에까지 날개가 있지 않죠. 중간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우리가 그냥 허브라고 부르거든요. 한글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허브가 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프로펠러들 날개들이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허브랑 날개들이랑 다 통짜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쇳물 부어가지고 한 번에 찍어내요. 프로펠러 그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날개가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피치가 고정돼 있다고 해서 고정 피치 프로펠러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상선에선 다 그걸 쓰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펠러들은 날개랑 얘랑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 피치 각도를 변화를 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개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걔는 가변 피치 프로펠러라고 해서 컨트롤러블 CPP인가? 맞다. 예, 고정 피치는 픽스드 피치 프로펠러 거고 가변 피치는 컨트롤러블 뭐 그런 식으로 씁니다. 어쨌든 허브가 있는데 고정 피치는 어차피 한 덩어리니까 허브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도 돼요. 허브 크게 만들어봐야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근데 가변 피치는 안에 이 날개 각도 바꿔주는 기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커져요. 그럼 지름의 한 커지면 20% 이상, 25%? 전체 지름의 25% 정도가 허브가 차지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고정 피치는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한 10몇 퍼센트, 18%? 15에서 20% 사이 정도? 그 정도 허브 사이즈를 가지고 가요. 네, 그런 얘기를 했죠. 몇 분 됐어요? 17분. 그래요? 그러면은 잘랐다가 할게요.